입장에서는 미 해군에서는 이제 이 물량에서도 좀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미국에 이제 그 도크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 신조를 건조를 하기가 그 기존에 있는 군함들 정비하는데 스케줄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이제 이런 요청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MRO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철판이 녹슬기도 하고 발라스트 탱크에 진흙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좀 삐까번쩍하게 다시 또 쓸만하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상선도 그렇고 군함도 그렇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최첨단 기술을 가진 군함을 건조해줘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기술 때문에 이제 기술 유출권 그렇네요. 때문에 못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도크들이 하고 있는 MRO 사업을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 거기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함들을 찍어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굉장히 좀 괜찮은 먹거리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배를 만들지 않더라도 낡은 배를 계속해서 정비해내면서 정비 사업이잖아요. 네, 정비해내면서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하나의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서야 MRO 사업에 조금 집중을 시장에서는 하지만은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녹슨 배라든지 조금의 이제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정비를 해주는 그런 또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이런 조선 정비 기술력들은 계속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실 조선 관련주 안에서도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MRO 관련주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그 가닥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LNG선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유일하게 좀 저기 중국보다 앞서 있는 그런 잘하는, 기술이긴 한데 지금 도크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 선주들이 지금 중국에다 발주를 꽤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면서 기술력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굉장히 긴 관점에서는 조선도 사양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중공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선박이 아니라 우주선을 만드는 쪽으로 간다라면 뭔가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발사체를 만들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는 그런 쪽으로의 뭐 새로운 또 다른 먹거리들을 이제 만들어내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요번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는 좀 조선업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유지가 될 거다.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뭐 요번에 그 한화오션도 그렇고 이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을 만드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K방산이라는 게 납기를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전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지만 좀 저가의 어떤 돈이 안 되는 상선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굉장히 긴 관점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정도 생각은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먹거리들 MRO라든지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곳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존해낼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단이 이제 적자였다 흑자로 들어가는데 요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건지 그리고 또 실적들이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기민하게 좀 잘 봐야 되는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선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좀 잘 해나가는 기업이 좀 살아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일단 지금의 조선주 상승은 사실은 트럼프가 들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조선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이제 뭐 그 얘기도 시장도 안 좋고 해서 그거 따라서 좀 조정받고 나중에나 뭐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이러면 좀 움직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트럼프가 조선을 좀 도와달라. 뭐 옆에 좀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참모들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당선될 거에 대한 그 팀들이 어떤 방산에 대한 부분들 한국이랑 통화하면 이런 얘기는 꼭 해줘야 된다. 야, 미리 좀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땡큐 트럼프라고 해야 땡큐 될까요? 트럼프?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 시장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이 조선주. 조선 섹터는 저는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네. 부각을 받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이것저것 다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조선 섹터로만 쏠려서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조정, 눌림, 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